저 이제 정황도 나왔고 사진도 찍었고 왔어. 그럼 뭐 바로 뭐 고소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뭐 어디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물건처럼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관념적인 지식이 없어지는 건데 바로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낌새랄까요? 뭐 조짐 이런 것들 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표시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건을 해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내부인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회사를 잘 다니면서 그 영업비밀까지 쓰진 않아요. 사직을 합니다. 빼돌리고 사직하거나 사직과 동시에 빼갖고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불분명해요. 또 어디 이직을 한다고 해요. 동종업계야. 근데 뭐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섭섭한 거 있나 물어봐 대답도 안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직원이 사직을 한다는데 말릴 도리는 없어요. 그래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났어. 갑자기 매출이 잘 나가던 매출이 쭉 빠진다. 이게 매출이라는 게 한꺼번에 팍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는 발주받는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단가가 줄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원이 나가는 업체는 대박 났대 잘 나갔대 막. 그 중소기업 월급 뻔한데 그 직원은 갑자기 막 벤츠 타고 다닌다 이거야. 소문에 동종업계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 사례들에서 다 이게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게 근데 영업 비밀 그래서 의심된다 이거죠. 뭔가 좀 느낌이 쎄해. 근데 그 친구가 가져갔는지는 사실 뭐 모르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대표들이 뭐 대뜸 그냥 뭐 경찰서 112 신고해서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강 변호사님 같으면은 네. 만약에 내가 다니던 회사의 설계도면이 이게 진짜 좋은 자료고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진짜 제대로 만들 수 있다. 탐이 나요. 이거 갖다 주면은 뭐 얼마를 준다 하는 회사도 저기 쫙 줄 서 있어. 자, 그러면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강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갖고 나가겠습니까? 그건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USB나 뭐 외장 하드에 담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메일로 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것들 다 증거로 남을 게 걱정되니까 내 핸드폰으로 도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들고 나간 놈들 대부분은 USB, 외장 하드, 이메일로 보내거나 자기 클라우드에 이렇게 전송을 해놓고 간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가죠. 휴대폰에 그게 저장돼 있겠죠. 어떤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심이 있다, 좀 이상하다, 이거 지금 누가 들고 나간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은 직전에 퇴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로그 기록, 이메일 수발신 기록, 그 다음에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돌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출 대장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반출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자체로 그대로 둬야 돼요. 증거를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거 자꾸 컴퓨터 딴 데 놔두고 자꾸 다른 그 정보들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이 증거들을 이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서 흔들면 안 됩니다. 이대로 보존을 딱 해놓고 네. 이제 로브라더스나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네, 증거 보존이 아주 중요하다.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USB도 이제 허가받은 USB만 쓸 수 있게 하고 보안 프로그램도 이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적으로 그냥 USB나 외장하드 같은 거를 PC에 꽂으면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인식이 안 되고 회사에 그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USB만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클라우드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허락된 사이트가 아니면 아예 로그인도 안 되는 카톡도 못 쓰게 하고 이제 영업 비밀이 중요한 회사일수록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요식업이라든지 소규모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안이 좀 허술하게 하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인지하게 되는 사례. 그렇죠. 진짜 매출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 피해사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거래처 한 번씩 가야 되고 또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봐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술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공장에 한 번 딱 방문을 했는데 우리 회사 거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같은 게 있다. 왜?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아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다 하면서 저기서 받았다 하면서 그 회사를 알려주는데 그 회사에 홍길동이가 있어. 그 홍길동이가 지난달에 나간 놈이야.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계속 신기술 런칭을 해야 되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코엑스 같은 데 가가지고 기술 박람회 전시 같은 데 많이 다니겠죠. 거기 갔는데 부스들이 막 있잖아요. 있는데 자기 거와 똑같은 걸 팔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거 진짜 있구나.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뭐 또
동네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걸 막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분은 아주 똘똘 하셔가지고 거기서 문제 안 삼으시고 사진만 다 찍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간 자료를 내니까 그때 거기 있는 사진, 내 회사에 갖고 있는 이 제품의 사진이 완전히 동일한 거지.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들고 나간 놈은 그 업종에서 일해야 되고 그 업종의 일을 하는 회사를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 다 돌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직원들끼리도 친하고 막 그래요. 그 술 먹다 보니까 사장님도 술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그 아는 업체 직원이 사장님 요새 그 홍길동이 노나 딱 하던데요. 뭐 무슨 말이고 그 석 달 전에 뭐 무만저통고 나갔는데 하니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났어요. 이래 대붙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건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게 이제 인지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제 경로였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얼마나 억하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런 걸 뒤늦게 이제 찾게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정황도 나왔고 사진도 찍었고 왔어. 그럼 뭐 바로 뭐 고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수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바로 불러. 걔를 홍길동 불러? 너 임말로 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얼마나 잘해줬고 말을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말이야. 내가 너 돌잡이까지 본 사람인데. 근데 들어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들고 나간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혼낸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증거인멸이죠. 집에 가서 가져가는 거 싹 다 없애는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분들 계세요. 알리시면 안 됩니다. 급습을 해야 되는구나. 알리시면 안 됩니다. 딱 갖고 있다가 경찰서도 이제 일반 경찰서 가셔도 되지만 또 이제 그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들이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누가 뭐 이걸 들고 나갔어요 이래 그러면 절도인가? 업무상 배임인가? 싶어서 그래요? 그 고소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피의자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경찰서인데 이거 뭐 수사를 해야 될 길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 조사를 받으십시오. 팁을 주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인멸한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문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 각 광역단체에 우리로 치면 이제 경북지방경찰청, 그 대구시 경찰청 요런 데다가 이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라고 이분들은 그것만 해요. 다른 사건들 안 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합니다. 잘 아시겠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들고 나간 놈이 대구에도 가서 팔아먹고 광주에도 가서 팔아먹고 부산에 가서 팔아먹었어. 그러면 요 광역 그 경찰로 해가는 관할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에는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이분들은 관할이 전국이에요. 그 안에 구성된 분들은 뭐 저 같은 변호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쪽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이제 핵심적인 걸 파악해서 수사를 잘 하시죠. 이런 분들에게 접근하셔야 돼요. 광역지자체 단위의 특별수사팀이나 특허청의 산하의 특사경을 통해서 이제 수사하는 경우에 영장이 나오는 확률도 높고 기소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걸 하실 때는 또 이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변호사도 필요하니까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서 전문 변호사한테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서 내용을 딱 정리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역지방경찰청이나 특허청에다가 이제 고소를 함으로써 이제 그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뭐 변호사 다 뭐 어려운 시험 통과해가지고 다 전문직이고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 다 뭐 광고 네이버 찾아보면 다 그럴듯하게 그림 나와 있고 사진 잘 찍혀 있고 뻔지르르한데 어디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분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있는 그리고 보통의 경찰들이 다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특화된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부서에서 아주 전담팀을 꾸려서 하는 사건들은 특화된 변호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 변호사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 그래서 못 모르는 변호사냐 동네 변호사한테 갔다가는 그냥 고소장 적어서 그냥 일선 경찰서에 이게 절도인가?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건을 해보면 사장님들 이렇게 하세요. 저를 자기 사무실로 안 부르세요. 밖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비용을 이렇게 주실 때도 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뭐 이렇게 안 주세요. 자문료, 상담료 뭐 이렇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돈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나가고 또 변호사가 노상 들락거려요 회사에. 그럼 직원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상하다.
요새 왜 변호사 자꾸 들락거리지?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갔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가? 세금 개선서 발행할 때 네. 세목에다가 근데 직원들 중에는 그 앞에 들고 나간 직원하고 친했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러겠네.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핵심 경영진들하고만 이 사건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압수수색 해가지고 들고 나갔다 하는 증거가 입수될 때까지 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자주 오시게 될 사장님들도 어디 저기 다 소문내고 고민 상담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조금 웃긴 얘기가 대표님 중에 또 막 바쁘고 조금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밑에 실무자 직원한테 일반 사건 변호사 알아보라고 하듯이 이거 문제 좀 되는데 변호사 좀 알아봐.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직원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직원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표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자동적으로 뭐 배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